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딩 클래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제출했었던 이 최종안들 중에서 건강과 나라는 즉 우리 주변에 이 건강한 신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한 이 건강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봤었던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그룹핑화 되어서 여러분들이 최종안을 제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각각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에는 개인, 그러니까 솔로 활동으로 개인 또는 듀엣 두 명이서 기회의 팀 활동으로 해서 다양하게 전개가 됐지만 각각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그 주제에 맞춰서 새로운 그룹핑이 됐었고 이 그룹핑에 따라서 이번에는 마음의 건강에 이어서 이제는 신체의 건강에 대한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매번 제가 이제 학기마다 진행이 될 때마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다양한 이 다양한 수요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창의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었고요. 또 여러분들의 이 전공에 따라서도 각각의 특색에 맞춰 가지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수업을 같이 진행하는 교수자의 입장으로서도 함께 성장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거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고요. 자, 오늘은 먼저 그 중에서 이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 중에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바디 프로필을 했었던 사람들의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 뒤에 감춰졌던 후유증 또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었습니다. 정말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바디 프로필, 정말로 몸이 건강한가에 대해서죠. 이 프로젝트는 시안에서 우리가 봤었던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카톡의 대화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제일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접근하는 이 일종의 그 시청자 입장에서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고요. 또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유튜브 클립들도 이야기 스토리로 되어 있는 카카오 스토리로 되어 있는 유튜브 클립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느낌으로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러한 형태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바디 프로필을 찍게 된 이유서부터 이 바디 프로필에 찍게 된 이 본인의 인터뷰 형태로 해서 이렇게 진행됐다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했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본격적으로 바디 프로필을 찍으면서 부작용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식습관이라든가 또 그로 인해서 이 극단적인 식단에 의해서 갖게 되는 즉 이 폭식증의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진행을 하면서 부작용의 원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건강하지 않은 무리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디 프로필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 즉 자기가 멋진 사진을 찍고 자기의 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다이어트 방법에 잘못된 거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몸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건강한 바디 프로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전환점을 가지고 건강한 바디 프로필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기에 함께 참가하는 참가자들, 이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관련되어 있는 자료조사뿐만이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서 얻었던 결론들, 그리고 본인들이 함께 고민해가지고 냈었던 결론들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식단과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보상을 주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치킨을 뭐 한다라든가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이 공복의 유산소 활동은 어떤가라는 이러한 이 운동 방법에 대해서도 공복이 아닌 충분한 칼로리 섭취를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그렇죠. 수면은 필요한지에 대해서 수면도. 자,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식단에서 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하는 운동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수면과 관련돼서 이 성장에 필요한 이 회복 조건이라든가 또 더 나중에는 바디플롭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몸의 피로도에 대한 회복 속도까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러한 바디 프로필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식단 조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이 함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만 근본적인 바디 프로필이 건강한 생활로 이어진다라는 내용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바디 프로필을 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 기타 다양한 자료 조사를 통해서 이 계획을 세웠었고, 또 더 나아가서 바디 프로필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변에 또 자기 스스로 혹시 바디 프로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충분히 준비를 하고 단계를 거쳐서 이러한 프로세스대로, 이러한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여기에 직접 참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인터뷰를 함께 더함으로 해가지고 현실성 있고 더 설득력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진행된 거는 아마 다른 이 카드 뉴스라든가 아니면은 이 PPT 프로젝트처럼 이거를 동영상의 콘텐츠로 가공을 해서 SNS라든가 다른 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공유를 할 수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이 자체로도 본인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짧게 다양한 사람들한테 뭐 단톡이나 이런 데에 소개를 함으로 해서 주변에 건강한 바디 프로필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요건을 만드는 것도 앞으로의 활용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살펴볼 프로젝트는 역시 건강한 몸을 위해서 비말 탈출 넘버 1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건강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 최종 성과물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었던 뭐 바디 프로필까지는 도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코로나 이후로 이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서만 활동하고 비대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코로나 시대에 본인의 체중 관리라든가 또 이렇게 건강한 생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비만 탈출 넘버 1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게 자신의 체중을 관리를 하고 좀 더 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지를 않고 이 실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또 우리 주변에서 건강하게 코로나 시대에도 비대면에서도 이 다이어트와 체중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련되어 있는 이 배경 자료들을 성실하게 조사를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를 하고 특히 연령대, 성별, 또 평상시에 비해서 영상이 많이 늘어난다라든가 운동 비수가 줄어든다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 이제는 날이 추워졌기 때문에 이 계절적인 요인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추가를 해서 이러한 이 코로나19 시대에 실내에서만 활동하게 되는 이러한 우리 주변에 교수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체중 관리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지 될지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다이어트라든가 아니면은 이 다이어트 뭐 집안에서 체중 운동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형태로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바디 프로필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사례, 즉 이 다른 팀에서 다른 클래스에서 했었던 이 프로젝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특히 건강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취사 선택해서 다루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특히 다이어트와 관련돼서라든가 운동과 관련돼서는 이 앞선 다양한 조사들을 배경으로 해서 마치 우리가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어떤 성실한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이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중간중간에 간단한 캐릭터와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 그래서 뭐 저염식 무지방으로 진행을 한다라든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건강한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같이 강조를 하면서, 또 운동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요즘 홈트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을 하면서 우리들이 쉽고 편안하게 또 이렇게 재밌는 캐릭터로 중간에 유머를 같이 넣어가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도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이러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프로젝트도 간단한 카드 뉴스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진 PPT지만 요거 자체를 가지고 충분히 동영상이라든가 SNS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여기에서 썼었던 이 개그 코드, 이게 간단한 이 주변에 있는 그 시대에 맞춰서, 트렌드에 맞춰서 밈을 활용한 이러한 것들도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는 이러한 흥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앞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도 이렇게 중간에 재미있는 캐릭터나 아니면은 재밌는 이렇게 밈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훨씬 많은 사람들한테 짧은 시간 내에 이 본인이 전달하려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그만큼 흥미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그렇죠, 바로 이 확산해 나갈 수 있는, 즉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도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력이 더 높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서 봤었던 바디 프로필의 케이스처럼 철저한 자료 조사를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과, 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그 대화 형태로 해서 사람들이 카톡 대화창의 형태로 아주 흥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거라든가, 여기에 간단한 캐릭터나 유머 코드를 섞어서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주 흥미있게 볼 수 있게 한 이러한 시도들도 모두 다 이 많은 사람들이 더 호응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나와 내 이웃들한테 본인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동안의 노력과 이 고심한 흔적에 대해서 높이 칭찬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살펴봤었던 이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두 개 프로젝트, 특히 우리 주변에 있었던 이러한 건강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특히 다이어트나 아니면은 건강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뭐 사실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이 건강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어떠한 이 주변에서 어떤 높은 사회적인 성취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개인의 어떠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변의 어떤 뭐 소확행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어떠한 이 자기 개발을 통해 가지고 자기 만족을 통해서 더 이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지향한다라는 점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이웃들, 또 특히 우리 주변에 직접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스스로한테 아주 이 건강한 생활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봤었던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는 수업 이후에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수자인 저도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찰학부 조용철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리딩 클래스 강좌 운영 성과 사례로 제가 진행했었던 이 협업 리딩 클래스 수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리딩 클래스 수업을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았었던 과목은 우리 대학의 인재상 및 학생 역량인 협업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지키고 이웃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을 돕고 세상에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주 가치 있는 주제를 공유하고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의 성격상 30명의 인원 제한이 있었고, 또한 직전 학기에 4,000명 이상의 우수한 학생들이 각 학부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업은 일반 프로젝트 수업과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요. 브레인스토밍과 자료 수집, 이거를 거쳐서 계획서와 시안이 완성이 되고, 중간에 교수님의 리뷰와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최종안 제출로 프로젝트 수업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에서 교양대학에서 지원해준 활동비로 학생들의 조별 모임의 식사비나 간식비, 그리고 재료비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학기 초부터 학생들이 다양하게 질문을 해왔었던 것을 간략하게 조 편성이라든가 팀 활동, 그리고 어떻게 팀 리더가 교체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이 공지사항에 가장 궁금해하는 계획서, 시안, 기타 최종안을 제출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팀 활동, 즉 팀 프로젝트에 참가하기 곤란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솔로 프로젝트나 두 명의 이 듀엣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모두 다 이 오픈 마인드로 학생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고요. 그 결과 학생들의 이 중간고사 될 때까지 팀별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원래대로 3인 1조로 진행하는 팀 외에도 2인 1조로 또 내지는 솔로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계획서와 시안이 학생들이 교수님께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됐었던 이 프로젝트가 각각 그 리뷰와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개선점을 도출을 했고, 그 결과 다른 유사한 프로젝트와의 차별성 또 내지는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인 최종안을 제출을 할 때는 크게 6개의 그룹으로 다시 재편성돼서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들이 제출했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구를 지켜라 라는 우리 주변의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솔로로 3팀이 진행이 됐었고, 그 외에도 마음의 안정이라든가 마음과 평화라든가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1인 내지는 2인, 3인 1조로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범죄 예방 프로젝트나 안전한 킥보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처럼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주제가 굉장히 각각의 해당 전공과 유사성을 살려가면서 진행됐다는 점도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된 성과물은 많은 수가 카드뉴스라든가 카드뉴스로 활용한 유튜브 동영상, SNS, 포스터 이렇게 제출되기도 했지만, 직접 이러한 카드뉴스나 이 포스터를 만들면서 본인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이러한 재활용 이 용품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직접 실천해서 옮기기도 했고요. 또, 이 마음과 평화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직접 본인이 했었던 이 타임 다이어트라는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실천을 해서 이 타임 다이어트 챌린지로 브런치 작가로 데뷔를 하는 이러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항공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간단한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준비하기도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교양대학에서 지원해준 이 활동비로 함께 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러한 성과물로는 이 안전한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 학생들이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팀은 교내에 많은 학생들이 SNS 활동을 하고 있는 에타나 백대전에 이러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라는 것을 학생들에 알리고 설문을 직접 이 설문조사를 했으며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한테 본인들에게 제공됐었던 이 식사비 대신에 이 기프티콘을 이 봉사 차원에서 희생을 해서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려고도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이 기프티콘은 나중에 이 학교 활동비에서 따로 지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이 설문조사 결과를 직접 학생회에 전달하기도 하고 또한 학생처에 허가를 얻어서 교내에 이러한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포스터를 붙이고 직접 QR코드로 SNS를 통한 이 영상물이나 포스터를 함께 학생들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수님에게 이렇게 교내에 안전한 킥보드를 탈 수 있는 이러한 여건 조성, 즉 이렇게 주차장이라든가 어떤 노선에 대한 많은 학생들이 활용한 노선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서 직접 제출하기도 하는 등 실제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우리 학교 생활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이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협업 리딩 클래스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려고 했었던, 즉 수업의 첫 시간서부터 생각하려고 했었던 나와 이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무궁무진한 창의력과 함께 마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강의를 통해서 학생도 교수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이 협업 리딩 클래스 강좌의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교수님들이 이 협업 리딩 클래스를 포함한 리딩 클래스 수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